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를 이기더라도 답답한 꾸역승이 많았고, 지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연패,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는 끌려가다가 겨우 무승부, 그리고 최근 승격팀 본머스에게는 2골이나 선제 실점하며 끌려가다가 겨우 2대3 대역전극으로 기사회생했으니까요. 현재 토트넘의 경기력에는 많은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이유에는 역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가지의 원인들 중 피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 토트넘 선수들은 지쳐 보이고 사실 지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득점하기가 쉽지 않은 손흥민과 케인에게서 보이는 움직임과 표정에서도 지쳐 있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3골, 챔피언스 리그에서 2골을 넣으며 총 5골을 넣었지만 최근 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해리 케인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0골을 넣으며 나쁘지 않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10골 중 페널티킥 득점이 2골, 헤더골이 5골이고 경기 중 발로 넣은 골은 3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더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5경기를 뛰는 동안 단 1골밖에 넣지 못했고, 그것도 페널티킥입니다. 오픈 플레이 필드골이 전혀 없습니다. 케인의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헤더골 비율은 24%였지만 이번 시즌 현재까지 그의 헤더골 비율은 50%에 이르니 이것을 분명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손흥민과 케인이 이번 시즌 얼마나 많은 경기를 소화했는지 궁금해져 직접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것에 관한 분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을 다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빅6 팀들과 유로파 컨퍼런스를 튀는 웨스트햄과 현재 4위 팀인 뉴캐슬까지 조사를 했고요. 골키퍼는 포지션 특성상 제외했습니다. 특히 주전 2위의 선수들은 출전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는 나머지 팀들은 경기 수 자체가 적어서 더 많은 플레이 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후술하는 플레이 타임 순위가 리그 전체 순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유럽 대항전에 나선 팀들은 이미 5경기를 뛰었지만 그렇지 못한 팀들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제외하면 현재 카라바오컵 단 1경기만을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감안하고 추론했을 때 현재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 중 몇 번째로 많은 플레이 타임을 소화했을까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각각 1036분과 424분을 소화하며 총 1460분을 뛰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중 2번째로 많은 경기 시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뛴 공격수는 리그와 챔스를 각각 1158분, 450분 뛰며 총 1608분을 뛴 해리 케인입니다. 현재까지 이 두 선수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뛴 공격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맨시티의 공격수인 홀란드는 1174분, 잭 그릴리시 783분, 리아드 마레즈 651분이고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케빈 데브라이너도 리그 956분, 챔스 246분으로 총 1202분을 소화했습니다. 맨시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뛴 주앙 칸셀로마저도 1381분을 뛰며 손흥민보다 적은 시간을 뛴 상태입니다. 1400분을 넘어선 선수는 아무도 없는 셈이죠. 첼시는 어떨까요? 공격수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뛴 선수는 라임 스털링으로 총 1249분을 뛰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211분이나 적게 뛴 시간입니다. 하베르츠는 1078분, 메이슨 마운트는 1187분을 뛰었지만 모두 손케의 시간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첼시에서 가장 오랜 시간 경기를 뛴 선수는 티아고 실바였는데요. 리그 900분, 챔스 360분을 소화하며 총 1260분을 뛰었지만 이 시간도 손흥민보다 200분이나 적게 뛴 시간입니다. 당연히 1400분을 넘은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아스날로 넘어가 볼까요? 우선 제주스는 리그 1046분, 챔스 146분을 뛰며 총 1192분을 경기했고, 사카는 1228분을, 마르티넬리는 1289분으로 이 3명 모두 손흥민과 케인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아스날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는 그라니트 자카로 1423분을 뛰었는데요. 아스날에서 유일하게 1400분 이상을 소화한 선수지만 이 역시 손흥민과 케인보다 적은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맨유로 가보겠습니다. 맨유의 공격진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는 래시포드로 그는 총 1131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산초 907분, 안토니는 이적하기 전 플레이타임까지 포함해 총 1087분을 뛰었네요. 공격수 중 1400분 이상은커녕 1200분 이상을 뛴 선수조차 없습니다. 맨유에서는 1400분 이상을 소화한 선수가 2명이 있는데요. 총 1456분을 소화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1434분을 소화한 지오고 달롯입니다. 그러나 손흥민과 케인보다 많이 뛰지는 않았군요. 이제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의 공격수인 살라는 리그 1059분, 챔스 355분을 뛰며 총 1414분을 뛰었고 누네스는 총 695분, 피르미누는 1057분을 소화했지만 손키의 듀오보다 적은 시간을 뛰었습니다. 가장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한 선수는 판다이크로 그는 총 1530분을 뛰었습니다. 손흥민보다는 많이 뛰었지만 해리 케인의 1608분보다 적으니 케인이 이번 시즌 정말 많은 시간을 뛰었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케인 이 두 명은 중심 선수들이기도 하고 현재 공격수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휴식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빡센 이번 시즌에서 손케의 숨통을 열어줄 선수들이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인데 이 두 선수는 각각 550분과 694분만을 소화하며 공격진 과부하를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과부하 현상은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릭 다이어는 1542분을 소화했고 호이비에르는 1510분을 소화하며 1500분 이상의 선수가 케인을 포함해 3명이나 되는 팀이고 벤탄쿠르는 1428분을 소화하며 1400분 이상을 소화한 필드 플레이어가 무려 총 5명이나 되는 유일한 팀입니다. 맨시티와 첼시는 1400분 이상 소화한 선수가 아예 단 한 명도 없고요. 아스날은 1명, 맨유와 리버풀은 각각 2명씩만이 존재하죠. 이 정도면 토트넘 선수들의 과부하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전에서 고전한 것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 있었으리라고 분석합니다. 뉴캐슬의 공격진 중 득점에 성공했던 칼럼 윌슨의 플레이 타임은 734분으로 동일 포지션의 해리 케인보다 874분을 적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럼 윌슨은 이번 시즌을 뛴 만큼 한 번을 더 뛰어도 케인의 시간에 도달하지 못하고 손흥민의 시간과 비슷해집니다. 알미론도 총 1093분을 뛰며 손흥민보다 367분을 적게 소화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경기 수로는 4경기나 적게 뛴 것입니다. 이처럼 손흥민과 케인은 정말로 많이 뛰었습니다. 영상 도입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모든 팀을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팀들은 물리적인 여건상 이 두 선수를 넘어설 수 있는 경기 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순위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순위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 탑5를 나열하면 1위 해리 케인 1608분, 2위 다이어 1542분, 3위 판다이크 1530분, 4위 호이비에르 1510분, 5위 손흥민 1460분으로 상위 5명 중 4명이 모두 토트넘 선수들입니다. 톱10으로 확대하면 토트넘이 5명, 맨유와 리버풀이 각각 2명, 아스날이 1명을 기록하고 있고 맨시티와 첼시 선수들은 10위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트넘의 큰 문제는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한 선수가 다른 경쟁팀들에 비해서 많다는 것도 있지만 특히 그중 팀의 주 득점원들이 포함된 클럽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에 세밀함이 요구되는 골게터들의 플레이 시간이 상위 10연에 들어가는 팀은 토트넘과 리버풀이 유의하며 2명이 들어간 팀은 토트넘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10위권 안에서도 1위와 5위죠. 손흥민과 케인의 플레이 시간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영상 도입부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단순히 경기 시간을 많이 뛴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짚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1460분이라는 플레이 타임을 도대체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소화했냐는 것입니다. 시즌 동안 경기를 치르다 보면 언젠가는 1460분에 도달합니다.
문제는 그곳에 도달하기 전까지 중간중간 충분히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 시간이 제공되느냐는 것이죠. 본머스전이 10월 마지막 경기였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10월 마지막 경기까지 뛰었을 때 과연 몇 분을 소화했는지를 비교해보면 이번 시즌 그가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비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이 즈음 때까지 뛴 플레이 타임은 총 838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과 비슷한 기간 동안을 비교했을 때 무려 622분을 더 소화한 것입니다. 이건 이번 시즌이 일주일 일찍 시작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미친 일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니 케인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상태겠죠. 기간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경기 수를 기준으로 잡아도 지난 시즌 리그에서 같은 라운드를 소화했을 때에는 총 1100분을 소화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미 1460분을 뛰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360분을 더 뛴 것입니다. 정말 장난 아니죠. 그래서 문득 이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지난 시즌에는 이번 시즌 소화한 1460분을 어느 정도 시기에 소화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었죠.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보니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1460분을 소화한 시기는 바로 복싱데이였던 12월 26일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치러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손흥민 선수는 그 힘들다는 복싱데이 일정을 소화한 시기의 플레이 타임을 2달 가까이 앞선 10월 마지막 주차에 소화한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갈리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작년 팰리스전 이후 2경기에서 180분을 더 뛰어 1536분을 마치고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레스터전과 첼시전을 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월 국가대표 소집 2경기도 결정하면서 A매치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었죠. 그 정도로 피로가 쌓일 수 있는 경기 시간을 지금 휴식 없이 최단 시간 안에 소화한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지금 손흥민 선수의 득점 페이스가 지난 시즌과 차이나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미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선수들은 안 뛰냐고, 손흥민만 힘드냐고. 저는 손흥민 선수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도 힘들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들보다 좀 더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골 결정력이 요구되는 민감한 공격수들에게는 그 피로도가 더욱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크리티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비난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언뜻 보기에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말은 비판적인 지점, 비판적인 포인트 같은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의 피로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만 그를 평가하는 시선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말은 물리학에서 임계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물체의 상이 변하는 지점을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기압에서 물의 온도가 섭씨 50도에서 70도로 20도나 상승한다고 해도 액체인 모양이 변하지는 않지만 99도에서 임계점인 100도씨로 단 1도가 상승하면 수증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은 훨씬 젊은 맨시티의 필 포든보다 471분을, 마운트보다 273분을, 사카보다 232분을, 래시포드보다 329분이나 더 뛰었습니다. 팀의 사정도 있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들처럼 관리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0~300분이라는 시간 차이는 굉장히 많은 차이입니다. 하물며 이런 초과 시간이 시즌 마지막이라면 그나마 모르겠지만 현재 리그 반환점조차 돌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기마저 짧은 기간에 발생한 수치라면 섭씨 50도씨에서 20도가 상승해 70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력의 임계점에 다다른 80도에서 20도 상승해 100도씨가 되는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근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너무 크리티컬한 시선으로만 보지 마시고 크리티컬 포인트를 고려하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손흥민 선수가 그에 부응하는 크리티컬 어택을 해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월드컵전 마지막 일정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걸린 마르세유전,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전, 카라바오컵 노팅엄전, 그리고 마지막 경기인 리즈전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이 기간 동안 부상 없이 경기 잘 마무리하고 좋은 모습을 월드컵에서도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료 조사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